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죠. 사장인 나를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고 매장과 업체를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직원이 하루아침에 그만둔다고 하고, 출근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을 열심히 배우던 직원이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잠수사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인이 아닌데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누구나 꿈꾸는 성공적인 사업,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직원, 특히 직원 채용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직원들은 매장의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업 성공에 있어서 직원 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특히 직원 채용은 직원 관리의 첫걸음이니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면 태교부터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이 직원 관리는 채용부터 세분화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 오프라인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받고 또 경험을 해보면서 채용에 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첫인상입니다. 외모적인 부분이죠. 이 외식업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 첫인상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외식업은 물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들어오기도 쉬워서 문턱이 낮다고들 하지만, 면접을 보러 올 때 모자를 쓰고 온다거나 슬리퍼를 신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외모가 단정하지 않은 사람은 청소나 음식도 깔끔히 다루지 않고, 이런 분들은 대체로 업무 마무리랄지 심지어 퇴사에 관해서도 깔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저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 여부와 흡연 여부를 물어보는데요. 거의 매일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나이가 어린 층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다음날 지각을 하거나 결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됩니다. 또 과음을 한 분들은 이 컨디션이 좋을 때와 같은 퍼포먼스를 내기 어려운 게 느껴졌고, 눈이 퀭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죠. 사장인 저도 그게 보이는데 당연히 우리 고객들도 그게 보이겠죠. 이 흡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유니폼을 입고 흡연하거나 전자담배인 경우는 냄새가 좀 덜한 경우가 있는데, 연초를 태우고도 손을 안 씻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흡연을 하게 되면 이 고객 입장에선 아무래도 보기 안 좋겠죠. 그래서 흡연자를 채용할 때는 정해진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한다거나, 흡연 후에는 손을 씻게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 중요한 피크 시간 있잖아요. 피크 시간대에는 흡연을 좀 피하게 한다거나, 이런 규칙을 정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만 아실 텐데, 채용할 때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사람이 직원이 된다면 고객들이나 다른 직원들한테도 이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할 테고, 말이 많다는 건 그만큼 다른 직원이나 고객들과 마찰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직원들의 피로도도 올라가게 하고, 피로도가 올라가면 전반적인 업무 능률이 떨어지겠죠. 또 이 불필요한 말은 우리 매장을 찾는 고객들과도 마찰이나 불필요한 영향까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을 채용하면 매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전에 면접 보러 왔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 저희는 전 직원 다 4대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4대 보험에서 본인이 내는 돈은 얼마고, 매장에서 내는 돈은 얼마이고, 퍼센티지가 얼마이고 일일이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면접을 보러 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전에 있던 곳에서는 4대 보험이 안 들어서 실수령액이 더 높았고,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그분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물론 뭐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보는 것도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이런 분들은 본인이 받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약간 취할 것만 취한다고 해야 하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외식업이라는 게 물론 다른 직종이나 직장들도 그러겠지만 일찍 끝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거를 사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이 늦게 나가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유도리가 필요한 업종이거든요. 유도리가 필요한 업종인 만큼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건 나중에 피곤한 일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면접 시간에 늦는 사람입니다. 보통 늦을 바엔 면접을 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약속을 어겼다면 함께하기 어려운 동료일 수 있겠죠. 사전에 연락을 해주었다거나 약속을 재조율했다면 물론 어느 정도 감안은 되겠지만 이 면접에 늦는 사람들은 채용돼서도 자주 지각을 한다거나 이 근태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 이 외식업은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눈을 자꾸 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 업종 특성상 이런 분들은 메뉴 주문이나 계산과 같은 일을 할 때 고객들한테 좋지 않은 매장의 이미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공유해드리면 직원 채용이 정해진 다음 모든 것을 서류화 해 놓아야 됩니다. 이 근로계약서 제일 중요하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될 수도 있으니 일단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음식점업이라면 옛날에 그 보건증이라고 했었는데 건강진단 결과서도 필수입니다. 이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시에는 업주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종사자도 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건강진단 결과서는 매장에서 꼭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필수 서류는 아닌데 우리 매장 같은 경우는 근무 서약과 CCTV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노무사나 연말정산을 할 때 세무사한테 자료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될 서류입니다. 또 이 직원이 잘못을 하면 감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사장과 대표는 감정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장은 뭔가 잘못이 있다면 심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물론 이런 매장을 보면서 너무 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한 가지 규칙으로 만들어 두면 오히려 서로 불필요한 감정이 쌓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직원은 심할서를 쓰면서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고 매장은 이 심할서를 모아두면 나름대로 이 징계라던가 부득이하게 해고를 해야 할 상황에 절차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리자의 역할은 이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무 시스템과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외식업을 하니 이걸 요리로 표현을 해보자면 직원들은 식재료이고 관리자는 요리를 만들 줄 아는 요리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요리를 하냐에 따라 매장이라는 이 요리가 맛이 좋은 요리가 될 수도 있고 건강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맛이 없는 요리가 되거나 먹을 수도 없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외식업은 늘 인력 부족이라는 이 사업 아래 수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준 높은 직원을 뽑고자 하면 정말 수준 높은 직원이 옵니다. 저희도 직원이 대략 한 40명 정도 바뀌었는데 이건 경험해 보니까 진짜였습니다. 분위기를 져야 하는 직원이 재직 중이라거나 매장에 부적합한 사람이 면접을 온다면 채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명분 있고 절차에 맞게 징계나 해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절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인간적으로 이 직원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직원도 누군가의 엄마 아빠이고 또 누군가에는 예쁜 아들 딸일 테니까요. 대한민국은 좁고 직원이 또 하나의 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